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티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자리를 좀 지켜줬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미국 증시가 여러 전문가분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며칠 선을 지켜주고 테스트를 거쳐서 올라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20일날 저번주 목요일날 하락분을 다 먹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 내일은 반장만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만 열리는 날, 그리고 오늘은 쉬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끝까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제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개미들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를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4,000포인트를 오전에 넘어갔는데, 오후에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리면서 3,98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관련주들을 이제 여기 들어온 수급들을 생각을 하고 종가 베팅을 들어갈까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그렇게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주도주. 이게 진짜 시장을 통틀어서 정말 주도주다 하는 게 없습니다. 시장 거래대금 0784 기준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시 40분 기준으로 12조, 13조대에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아울렀던 9월달, 10월달, 11월달 초반까지 시장을 아울렀던 SK하이닉스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참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져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가 이제 여기 50만원을 좀 기다리면서 투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기 매수 소유자가 정말 많고 누구나 다 기다리는 자리라서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매일매일 매매를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9월달, 10월달 시장을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매매를 할 필요도 없거니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장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얘네들은 줄었는데 오늘 코스닥은 어제보다도 올라가 있잖아요. 최근 월, 화, 수보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시장 거래대금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요. 지수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라간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사면이 일단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SPG, 한라캐스트, 하이젠, 로보티즈 여기 보시는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에는 대부분 코스닥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시장의 거래대금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를 꼭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 대형주라고 쓸게요. 얘네들이 있고 신규주가 있고 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탄성 시장 거래대금 지금 이쪽으로 조금씩 쏠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9월 10월과 비교를 해서 미국 시장이 오르면 다음날 올랐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인지 4% 올랐다라면, 오늘 SK하이닉스 갭이 뜨자마자 빠져서 익절한 사람들 대부분이 2% 안짝으로 익절을 했을 겁니다. 시장이 확실히 변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하고, 로봇 관련주냐 아니면 신규주냐, 이 안에서 또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규주도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규주 다루는 세력들이 절대로 쉽게 수익 안 줄 겁니다. 자, 오늘 상장한 아로마티카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시가 베팅 한 사람들 겨우 빠져나왔거나 시가 재돌파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시장에 지수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얘네들 지금 쭉 빠지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수 빠질 때 신규주 올라가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잘 못 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간대가 안 좋습니다. 시간대가. 이거 보시면 12시입니다. 12시 반, 1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지수가 빠질 때 신규주가 올라간 모습은 장 초반입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꺾고 올라가서 그대로 흐름을 타고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지수가 빠진다고 신규주 무조건 들이댔다가는 오늘 같은 날 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매일매일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거를 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냐면, 뭐 월요일 일지는 제가 보여드렸고, 화요일은 제가 매매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배팅을 했지 뭐 제대로 매도가 나간 거는 그냥 한 주 산 거밖에 없습니다. 한 주. 그 어제 이제 SK하이닉스랑 에코프로 BM을 들고 넘어와서, 예, 지금 이렇게 그냥 수익 실현하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하이닉스를 이렇게 사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뭐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시장이 상승할 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시장 대부분에 돈이 들어왔고, 이 점을 활용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한 거라서, 뭐 에코프로비엠을 어떤 관점을 갖고 매매를 했냐,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SK하이닉스도 어떤 관점을 갖고 매매를 했느냐, 그냥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산 겁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의 큰 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종목이 신고가니까, 기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데서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비중을 크게 넣을 수가 없어요. 비중 크게 넣었다가는 본전에 나오기 바쁘니까 뭐 2, 300씩 뭐 돈 다 날리겠죠. 또 이제 SK하이닉스 갖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금액이 일단은 뭐 10억 정도 베팅이 들어갔는데, 이런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지수만 보고 미국 시장이 잘 버틸 거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제는 이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 뭐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차트쟁이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요, 잘 보세요. 음봉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렇게 음봉을 띄우는 이유가 다 있다, 이거 하방으로 간다, 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전부 다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대기 매수세가 이쪽에 있으니까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안 빠지는 데는 이 50만원을 깨지 않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서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이 장대 양봉 한 번은 세워줘야 돼요. 장대 양봉, 시장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장대 양봉을 한 번쯤은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우리나라 지수 SK하이닉스 얘네들 여기서 비리비리 하다가 이렇게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그렇게 큰 모멘텀도 없고, 새로운 빅 뉴스가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는 다 12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강력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실망이 커져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27일 목요일인데요. 내일도 이제 미국 시장이 반장만 열리는 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요.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요, 시장이 활발하지 않고 애매하다 싶으면 뭐 매매 안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SK하이닉스나 뭐 다른 뭐 신규주 뭐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때 그냥 제 돈 갖고 강베팅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시간에 거래든 대체거래소에서 뭐 호가창 얇아서 단돈 1,000만원만 사도 내가 호가를 깨부시면서 손절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뭐 수급이 좋고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일봉이 신고가 라인이라서 매매를 한다?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일요일날 솔루션을 했잖아요. 이 정우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솔루션을 드렸던 대로 시장의 큰 틀을 보고 깨작깨작 매매하지 말고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에서 놀아라,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정우님 일지를 좀 봐볼게요. 이제 파일을 보내줘서, 이제 그린 파일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를 이제 장 막판에 사서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 역시 이제 사서 잘 매도를 했어요. 이제 정우님 예수금에 비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참 어떻게 생각할지 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잃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빠른 피드백이 돼서
매매하는 종목을 바로 바꿨다라는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이버,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리가켄바이오 어제 거래대금 한번 봐볼까요? 2,500억 터졌죠. 수급이요, 어제 거죠. 양매수 들어왔죠. 근데 아침에 왜 힘이 없을까요? 네이버 양매수 들어왔죠. 뭐 네이버야 뭐 뉴스가 나오고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리가켄바이오든 뭐든 왜 힘을 못 쓰냐면, 또 있죠. 이런 애들이 있겠다, 그죠? 어제 종가 베팅 해도 충분히 괜찮았을,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애들 왜 안 되냐? 얘네들 갈 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 갈 때 안 된다고요. 시장에는 대장이 존재해요. 대장이. 근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탄력이 더 좋았죠. 그래도 아침에 갭, 그리고 이제 수익을 주는 구조는 역시나 SK 하이닉스였다. 이 점을 좀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친구 매매도 좀 봐보겠습니다. 준돌이가 참 방향이 좋아요. 지금 안정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 베팅력이 지금 세지고 있습니다. 참 저도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될 그 구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 친구도 지금 보면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매매 없이 하루에 시장을 관찰을 하면서 가장 좋은 꽃놀이패를 찾고 거기에 강배팅을 하는 그 습관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친구의 매매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돌입니다. 저 어제 같은 경우에는 APR 종목 하나만 들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인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MSCI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종가에 5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컨택을 할 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산을 하나 만들고 급락해서 바닥을 이룬 다음에 이 산을 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또 미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비중은 많이 안 들어가고 일단 절반 정도의 물량만 들어가서 내일 오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미장이 반도체주들이 모두 폭등을 하면서 초반에는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걸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들어서 한 24만원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전 추가 매수를 하고 위로 반등을 줄 때 대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24만원까지는 안 오고 반도체주들이 모두 장시약하면서 죽어버리고 다른 섹터로 돈이 조금씩 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어제 지속적으로 외인기관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전고가 부분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여기까지 전고가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언제나 그렇듯 이럴 때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종목이 없다 싶으면 안 들고 가는 게 돈을 버시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준돌입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들고 와서 오늘 오전에 매도를 하고 매매를 끝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좋았고 그리고 추세를 우상향 추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10만 1,000원과 10만 3,000원 사이에 갭이 있는데 요 갭을 20일날 한번 메꿔줬어요. 메꿔주고 개파락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다시 올라왔을 때 어제 대금이 터지고 추세가 바뀌었을 때 저 앞에 갭을 다 메꾸러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은 내일도 기대감이 살아있죠.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고 오버나잇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매매 리뷰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매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매매 잘 했네요. 그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